원유철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추대됐는데 당은 난파 상태고 빼띄우려면 자숙하고 물 채워야 된다 이러는데 여기서 물은 국민들 알겠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채워지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당권에 나갈까 말까 고민 중인 사람이 있고 복당할까 말까 고민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새누리당의 비대위와 관련된 내용을 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새누리당의 최고위원들이 다음날 훅 던지고 집에 가는 거 그거 반대합니다. 뭐 월급의 50%를 갖다 보너스로 주고 김무성 대표가 갔다라는데요. 자기 돈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당뇨는 챙기는 척 하면서 자기는 가버리는 거 매우 잘못됐다고 보고 김무성, 서청원, 이인재 등 김월동 등 떨어지거나 부스터거나 하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집행부가요. 적어도 한 열흘 정도는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될 건가 참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백서로 만들어서 남기겠다. 그리고 당은 어떻게 방향전환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남기겠다. 그러면서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번에야말로 석고대죄를 광화문 앞에 거적을 깔아놓고 당 지도부가 그리고 당선자들과 더불어서 석고대죄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훅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은 매우 극치를 이룬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겼으면요. 김무성 대표와 친박 청와대가 서로 자기 때문에 이겼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지니까요. 서로 니 때문에 졌다고 합니다. 가면서 또 사건도 만들어 놨습니다. 탈당한 사람들은 다 복당시킨다고요? 당선자들, 무소속, 여권 무소속 7명을요. 그러면서 더 웃기는 것은요. 가관입니다. 긴급 최고위원회를 가진 다음에 개혁적 보수의 가치에 동의한 모든 분에게 문호를 대개방하겠다. 자, 침 뱉고 지가 마시던 우물에 침 뱉고 떠났다.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안 받아준다 하던 사람을 이제는 개혁적 보수라고 합니다.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비대위에 친박 비박들이 앉아가지고 원내대표 뽑고 또 7월달에 당대표 뽑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 힘이 좀 빠졌으니까 좀 마음껏 떠들자. 그러면서 서로 간에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또 니 때문에 졌니 어쩌니 떠들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4명인가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선쯤 되는 사람들 4명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번 총선의 패배가 누구한테 있다는 떠들어댔습니다. 자, 새누리당 비대위요. 내가 볼 때 친박 비박 청와대 다 공익 책임이지 누구한테 책임이 전가할 사항도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양상에서 결국은 원유철 원내대표도 책임이 있죠. 근데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또 당내에 비대위원들 뽑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국민들이 너희끼리 다 해먹으라 이렇게 할 겁니다. 새누리당이요. 비대위원장으로 당 밖에 어디든 가리지 않고 말을 막 하는 조순행이나 이해창이나 박찬중 씨나 이런 사람들 데려왔어요. 예를 들자는 겁니다. 꼭 그 사람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말은 소신껏 하지 않겠습니까? 데려다 놓고 먼저 패인이 뭔지 왜 졌는지 그 진단을 제대로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백서를 비대위에서 만들겠다 해야 됩니다. 더민주당이 2012년 대선에 지고 외국인 데려와서 한상진 교수 데려와서 이거 다 했어요. 그대로 실천을 안 해서 문제지요. 근데 새누리당은 백서도 안 만들었으니 뭐 때문에 짓는가도 정리를 안 해놓으면 친박 때문에 졌니 비박 때문에 졌니 청와대 때문에 졌니가 내년 대선까지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대선으로 가는 과정까지 당의 경제, 사회, 복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노선이나 정책 비전의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이길 것 같습니까? 싸우지 마는 이길 것 같습니까?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안 싸울 일도 없고요. 방향전환을 토니 블레어의 과거에 노동당이 방향전환을 해서 집권을 10년 이상 했던 것처럼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적인 물갈이에 나서야 됩니다. 당대표나 대선 후보군의 기본적인 물갈이에 나서야지. 반기문 하나만 믿고 천수답으로 보고 있다가 지금 반기문 전두환 관련 문건 보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사고 이런 것들이 막 터질 건데 나중에 반기문 나는 안 하겠다 하면 어쩌랍니까? 그리고 대권이나 당권 이런 당의 이 선출 제도에 대해서도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새누리당에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쭈루루 다 달라붙어가 돈 좀 뿌리고 하면 대표고 대선 후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행태로 뽑았어요. 새누리당이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올바른 보수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전체 국민의 시각을 담아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당원이 200만 명이니 100수십만 명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요. 이번 선거로 보면 당원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진짜 진성 당원을 지향하지 않고 새누리당이 앞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방 맞으면 훅 가버리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자. 잘하자. 진짜 잘하자. 한 방에 훅 간다더라. 훅 갔죠? 자, 광고업자 하나 데려다 놓고 무슨 무성이 옥새를 들고 나르샤. 부끄럼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하고 과거에 무슨 카우보이 모자 신고 빨간색으로 색깔 바꾸고 비대 비슷한 당 로고 만드니까 그게 계속 통할 줄 알았습니까? 원래 한 방에 확 갈 때는 선거 전에 그랬습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아가 한 방에 훅 간다고. 그 전까지는 모르지요. 자, 영남의 지역구도 그 다음에 북한의 분단, 북한과의 분단에 기댄 안보 문제 그리고 이 투표청이 점점 노령화된다. 그래서 60대 이상이 1000만 명이다. 4분의 1이 넘는다. 이것만 믿고 이번에 까불다가 한 방에 훅 까버린 거 아닙니까? 야권이 분열됐는데도요. 이젠 정치 지형이 지역구도고 또 북한하고의 분단구도고 그야말로 노령화도 노인들도 못 사는 사람들은 새누리당 안 찍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원유처럼 외부 인사 2, 3명을 포함해서 비대위 만들 것이다. 외부 인사 2, 3명요? 이번에 총선의 공관위원회 이제 총선 끝났으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총선 공관위에 들어간 외부 인사들이 솔직히 좀 아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외부 인사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따위 식의 외부 인사 천년 만년 해봤자 거수기들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자, 혹자는 저보고 비판하지 마라고 합니다. 대통령 비판하지 마라. 정체성을 드러내 어쩌니 하는데요. 새누리당이나 박 대통령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시간과 노력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자원봉사로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런 형태로는 절대로 새누리당이요 대선에 못 이긴다 말은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이 광주하고 전주에 간 모양인데 호남 내려가서 개성 장군이다. 전주에서는 600m 이동하는데 1시간 반 걸렸다. 인파 때문에. 근데 광주에서는 이 기자들하고 밥 먹고는 2시간 만에 훅 가버렸다. 그래서 2시간 만에 떠날 수 있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요 결선 투표가 됐습니다. 한국의 지금 헌법에는 결선 투표 즉 대선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오면 그 중에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없으면 1, 2등만 모아서 결선 투표를 하자. 역대 과반수를 넘긴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유일할 거고 대체로 과반수가 안 된 채 대선에 이겼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은 결선 투표를 하자라는 이유는 자기가 결선 투표가 있어야 단일화를 하지 않고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로 끝까지 가면 2등은 할 수 있겠다. 그러면 3등은 문재인이 할 것이다.
뭐 현재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가정을. 그러면 문재인은 탈락하고 나하고 1등한 새누리당 후보하고 둘이 겨루면 결국은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대통령을 뽑는가 하는 것은 이 동점 규정만 있고요. 한마디로 이 절대 과반수냐 상대 과반수냐 상대 다수냐 하는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을 만든 원칙에 당연히 한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점자 규정만 있지 절대 과반수를 넘겨야 된다 말은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프랑스라든지 몇몇 나라는 결선 투표를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안철수 의원은 헌법을 고칠 필요는 없고 법률만 고쳐가지고 법률 속에 절대 과반수를 갖다가 넘기지 못하면 결선 투표하자 이 말만 넣자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즉 절대 과반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규정이 없으니까 이것만 넣게 되면 헌법은 그냥 국민의 투표로서 대통령을 뽑는다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헌법학자들은 그 말을 굳이 안 넣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은 법에 안 넣는다. 헌법 정신이 의미하는 것은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고 동점일 때만 국회에서 뽑는다.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라도요. 대선에 임박해서 뭐 대선 한 6개월 전에 이런 말을 하면 이해는 가는데요. 총선 이기자 말자 자기로서는 이겼다 생각하겠죠. 뭐 38석이 이렇게 부각되는 것도 저는 좀 웃기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안철수 의원은 자기 대통령 가려고 분당했습니까? 그렇겠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새정치 이야기하지만요. 호남에 가가 좀 뜨고 이러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까?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니죠. 선거 과정에서 그토록 외친 양당의 독점을 청산하고 국민의 민생을 걱정하는 새정치는 어디로 가고 대통령 투표 결선제도 도입을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민생입니까? 에레기 용나 오물라고 하다가 참습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대선은 3자 구도를 전제로 준비하겠다. 3명 붙들려면 붙자. 국민의당은 반으로 쪼개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철수 승리에 도취해서 여야 사이에 한 번은 새누리당 밀었다가 한 번은 더민주 밀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존재감을 상실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호남의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이 사실 내 말 잘 안 들어 더 이상 충고하지 않을 것 그랬고요. 더민주당은 정체성 싸움 말라. 개파 싸움 때는 정권 교체를 기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2기 비대위를 출범하는데 친노나 운동권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념적 그런 어떤 노선 이런 데서 탈피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지를 합니다. 더민주당이에요. 한마디로 국민의 정치적 수준은 이 정도인데 더민주당은 국민보다 훨씬 더 이념적으로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정당이 국민의 수준을 맞춰야 선거에서 승리할 건데 이번에 안 맞춰도 승리했으니까 이걸 오판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또 될 거다. 새누리당 때문에 진 거지. 당신들 잘해서 이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요. 세월호 뭐 추모 행사에 안 가니까 거기 또 안 갔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토요일 날요. 그래서 서울역 시청 앞에 있는 그 뭐 분향소에 가서 분향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분은 대표로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대표 추대 뭐 내가 이 나이에 경선하랴 이랬는데 관심 없다 하지만은 대표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더민주당은 후보 결정 1년 전에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8월에 후보를 결정하기 때문에 1년 전이면 올 8월 달까지는 대표를 해도 사퇴해야 됩니다. 지금 비대위는 기껏해야 한 6월 한 중순이나 이때까지 할 겁니다. 2기 비대위가요.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 이해찬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문제가 있죠. 이해찬은 사과해야 내 들어가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친노를 결집하겠다. 벌써 이런 소리가 나오고 정청래 의원은 한마디로 김종인을 데려다 놔서 호남에 표 떨어졌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호남이 이 생각이 어떻게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자기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퇴하겠다. 뭐 정계 은퇴하겠다 이야기는
쑥 없던 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한 칼럼에서 논설위원이 자기가 선거 전에 문재인이 이번에 일한 거는 진심이다. 진짜 안 되면 사퇴할 거다 했다가 망신당했다면서 문재인의 약속을 지키라고 한번 공격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요. 안 할 것 같으면 국민 앞에 무슨 호남에서 그렇게 참패를 했지만은 수도권에서 뭐 영남에서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됐다 어쨌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냥 식언했습니다. 내가 사퇴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말 조심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한 6개월간 말하지 않겠습니다. 유구무원이다고 말을 하든지요. 깨끗하게 좀 정리하고 가지. 왜 어차피 사퇴하거나 정계 은퇴할 것도 아니면서 후보 사퇴하거나 이럽니까? 아마 친노는 자신들이 잡아서 당권을 잡아서 문재인 대표 가는데 일조를 하고 싶고 김종인은 보기 싫을 겁니다. 그 김종인을 못 봐갖고 사단을 일으킨 게 친노가 호남 다 내주게 된 계기가 된 게 3월 20일 날 그 더민주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를 갖다가 추인을 안 하면서 다음날 비대위에서 2번에서 14번으로 끌어내란 거 아닙니까? 근데 김종인 대표가 나이가 많았는지 상당히 현명합니다. 14번 했으면 이번에 떨어졌죠. 13번까지만 됐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저도 그랬습니다. 14번은 될 건데 적어도 15번까지야 되지 않겠나. 근데 왜 그걸 의미는 없는 이야기다. 2번이나 15번이나. 그렇지만은 기분이 나쁘니까 저러는 거다. 이랬는데 14번 받았으면 집에 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게륵이죠. 게륵이 뭡니까? 닭갈비. 뭐 한국엔 닭갈비가 맛있다는데 닭갈비가 아니라 그냥 그 볶음이죠. 원래 닭갈비는 살은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런 게 게륵 아닙니까? 그래서 김종인을 데리고 대표를 시키자니 또 비주류와 연합해서 뭘 꾸미거나 자기가 뭘 한다고 할까봐 믿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김종인을 완전히 없애자니 어쨌든 이번에 김종인으로 간판을 세워서 성공을 한 것처럼 대권에서도 이기려면 뭐 경제민주화니 불평등 훼손이 뭔 포장을 잘해서 이 당의 주인이 친노가 아닌 것처럼 해야 될 건데 지금 친노가 범친노가 한 70명 되잖아요. 123명 중에 친노당이죠. 그런 딜레마에 있는데 그러면 김종인 대표는 그럼 너가 알아서 해라. 나는 너가 뭐 추대해주면 뭐 안 할 일은 없겠지만은 아니면 말고 하면서 또 자기도 뭐 김부겸이나 박영선, 김두관, 정세균 등 비주류를 또 규합하려 하겠죠. 더민주 앞날이 참 애매한데요. 하나 말은 분명히 맞는 게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세월호니 얄팍하게 테러 방지법이니 이런 또 국정화 교과서 뭐 폐기니 이런 데는 앞장을 썩 서고 또 한 번씩은 새누리당에 붙고 이러다가는 죽는다는 말은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